오늘 영상은 이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싱컨바인과 함께합니다. 오늘 토트넘이 3대2로 에버튼에게 패배를 하면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리그 10경기에서 1승밖에 없고요. 요 16등 에버튼이 강등권 마지노선이거든요. 입스위치 타운과 울버햄튼이 승점 16점으로 똑같고 그 다음 바로 위가 이제 에버튼이에요. 20점. 거의 이제 마지노선인 건데 토트넘과 오늘 경기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차이가 좁혀졌고 심지어 에버튼이 한 경기를 덜 했죠. 정말 이건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토트넘이 강등권을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오늘 경기는 정말 말 그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물론 이제 오늘 경기를 앞두고 부상자가 너무 많았어요. 솔랑키 부상당했죠? 지난 아스날전의 여파로 브레넌 존슨과 비수마도 모두 부상을 당했다.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선발 라인업을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3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치그레이를 오른쪽으로 두는 벤 데이비스 드라구신 아치그레이 3백.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선발 명단이 나왔을 때 드라구신 벤 데이비스 아치그레이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되는 이런 4-3-3이 되지 않을까 예측이 이렇게 됐었죠. 이제 왜 그러냐면 특히나 벤 데이비스가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선발로 나와야 됐던 게 요 아치그레이 자리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비수마가 지난 경기 부상을 당했고 벤탄쿠르가 지지난 경기에 부상을 당했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으니까 아치그레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그래서 4-3-3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은 3백이었습니다. 이 3백에서 재밌었던 건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3백을 쓴 건 측면 자원들이 오늘 손흥민을 원톱으로 쓰면서 메디슨을 왼쪽에 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3톱을 썼다라고 하면 메디슨이 측면 돌파가 안 되니까 그냥 메디슨을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두고 쿨루셉스키랑 같이 스펜스와 포로를 올리는 이런 전략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오늘 경기 보면 이러한 3백이 완전 대실패를 했다. 그리고 이 3백의 실패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약간의 욕심 때문에 발생한 실패거든요. 어떤 욕심이었냐? 오늘 이 아치그레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3백을 쓸 때 그래도 본인이 전술적으로 한 방을 가지고 나온 자리였어요. 아치그레이가 이렇게 3백에 서 있지만 사실상 공격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이제 보통 이제 포로가 예를 들어 풀백으로 나오고 스펜스가 풀백으로 나올 때 쿨루셉스키, 손흥민이 좌우 측면에 있잖아요. 그러면 수비를 쿨루셉스키와 손흥민이 끌어내죠. 그 다음에 이제 스펜스와 포로가 가운데로 뛰어가는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는 3백을 만들다 보니까 오늘은 스펜스와 포로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수비를 끌어내요. 좌우 측면으로. 그러면 이제 안쪽에 있었던 메디슨, 쿨루셉스키 이런 선수들이 공간으로 뛰어가는데 여기에 더해서 아치그레이가 3백을 만들다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사르, 베리발, 아치그레이가 돼요. 그러면서 드라구신과 벤 데이비스 두 명이 위치하고 여기에 더해서 아치그레이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치그레이의 동선이 3백의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아예 올라가서 공격 가담까지. 그래서 공격 숫자를 거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심지어는 사르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7명까지 공격을 올려서 이것도 3백을 만들지만 극단적인 3백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게 통하는 장면도 있어요. 이 장면 보면 아치그레이 그리고 드라구신 왼쪽에 벤 데이비스 3백이죠. 그리고 이제 앞쪽에 베리발도 있고 사르, 메디슨 이런 미드필더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치그레이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할 때는 드라구신과 벤 데이비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두 명의 센터백이 되고 아치그레이가 슬금슬금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공격을 전개할 때 아치그레이가 요 앞선에 붙어서 사실상 최전방 공격수와 동일선상에 위치합니다. 손흥민 선수랑 같은 라인을 밟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최전방까지 올라가요. 이게 이제 포로가 했었던 포백을 할 때 포로가 풀백 자리에서 가운데로 들어가서 올라가서 침투 이 역할을 오늘 아치그레이에게 맡긴 거거든요. 3백을 쓰면서 저거를 오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비장의 무기로 하나 갖고 나온 거예요. 이 장면 보시면 포로가 측면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포로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침투를 하는 게 아니라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아치그레이가 안쪽에서 뛰어가기 시작해요. 이 공간으로. 근데 아치그레이뿐만 아니라 쿨루셉스키도 가운데 있죠. 그러면 아치그레이가 순간적으로 올라오니까 에버튼의 수비가 아치그레이에게 끌려가면 쿨루셉스키가 이번에는 공간이 나는 거죠. 연쇄적인 이런 아주 상대 수비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형태거든요. 포로가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아치그레이가 공간 침투, 아치그레이의 수비가 끌려 나가면 쿨루셉스키가 요 공간으로 뛴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포로, 아치그레이, 쿨루셉스키, 손흥민, 메디슨, 반대편의 스펜스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일렬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일렬로 배치가 돼 있는 건 6명이 어쨌든 에버튼이 오늘 포백을 쓰는 거니까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끌려나갈 때 그 공간 쓰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치그레이가 뛰니까 아치그레이를 따라서 수비가 끌려 나오고 이때 요 아치그레이를 따라서 나오는 요 공간으로 이제 쿨루셉스키가 뛰는 거죠. 이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장면입니다. 포로가 볼을 가지고 있고 아치그레이가 뛰어나가면서 수비를 끌어내니까 이때 쿨루셉스키가 뛴다. 이 공간으로 포로의 스루 패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손흥민에게 붙어 있었던 수비수가 또 끌려 나오면 손흥민에게 공간이 나는 거죠. 한 명 한 명 끌어내면서. 그래서 쿨루셉스키가 볼을 받아서 여기서 손흥민에게 컷백,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 슈팅, 픽포드 골키퍼에게 막혔는데 이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늘 나의 오늘 이 3백 전술은 저 아치그레이를 3백에서 미들에서 공격,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 늘리면서 상대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움직임 요거였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손흥민 선수가 오늘만큼은 손흥민답지 않은 결정력이었던 거죠. 사실 저런 게 들어갔으면 오늘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저런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오늘 결정적인 찬스를 뭐 2골 정도 날렸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오늘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도 안 좋았고 분명히 경기 결과에 손흥민 선수의 오늘만큼은 안 좋았던 결정력이 크게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또 제외하고 이 3백이 아치그레이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렸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올렸을 때 득점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순간 당연히 역습당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죠. 그리고 아치그레이가 여기서 오른쪽을 비워두고 올라갔기 때문에 아치그레이가 미들라인도 커버해야 되고 오른쪽도 커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아치그레이가 공격으로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르도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서 벤 데이비스와 드라구신 앞을 보호하는 선수가 베리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치그레이가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좀 메워주거나 하는 동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치그레이가 너무 내려올 때 올라갔다가 한 번에 쭉 내려와 버리면서 요 수비라인 앞 공간이 순간적으로 비게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오늘 아치그레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술적인 시도를 했지만 아치그레이를 너무 공격적으로 쓰다 보니까 아치그레이가 그냥 안쪽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더 숫자 싸움만 늘려주는 역할만 했다면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공격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서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도 부족하고 3백의 선수도 부족한 계속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점을 할 때 보면 빌드업을 할 때 드라구신과 벤 데이비스가 있고요. 아치그레이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리발, 사르와 함께 미드필더 라인을 3명 형성을 했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메디슨이 위치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이제 아치그레이가 이제 가운데로 들어가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격을 전개할 때 일단 앞으로 붙여놨습니다. 근데 붙여놨을 때 토트넘이 볼을 뺏겼어요. 뺏기니까 여기서 곧바로 에버튼이 다시 롱킥을 붙여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전 장면에서 아치그레이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롱패스가 나오니까 롱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아치그레이가 뒤로 이제 다시 달려 나옵니다. 3백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드라구신과 벤 데이비스 이렇게 3백이죠. 근데 여기서 드라구신이 이 롱볼을 떨어뜨려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아치그레이가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여기에 그냥 서 있었으면 중원 싸움을 도와주면서 세컨볼에서 어쨌든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3백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 순간 요 앞 공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드라구신이 볼을 떨어뜨려줬을 때 요 앞쪽에서 사르, 베리발 2명의 선수가 있었고 뒤쪽에는 그레이, 드라구신, 벤 데이비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숫자가 좀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그래도 이 떨어진 볼이 사르를 맞고 다시 아치그레이 쪽으로 가요. 그리고 이때 아치그레이가 볼을 잡는데 그 순간 에버튼의 수비수들이 막 달려들어요. 계속 달려듭니다. 근데 여기서 요 중원에 선수가 순간적으로 약간 부족하니까 여기서 패스를 줄 수 있는 공간을 못 찾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치그레이가 약간 요 한 칸 올라가 있고 요 자리에서 이제 사르, 베리발과 함께 선수 숫자를 좀 늘려줬다면 여기서 조금 더 수월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아치그레이가 완전히 내려와 버리니까 숫자가 약간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 앞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사르가 볼을 받았는데 줄 수 있는 공간이 순간적으로 없으니까 사르가 베리발에게 준다는 게 볼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에버튼에게 볼을 뺏기죠. 선수가 약간 부족한 걸 볼 수가 있죠. 뺏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한눈에 봐도 여기가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수가 없으니까 하나 둘씩 무너집니다.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베리발이 압박을 하니까 옆에 있는 선수한테 주고 옆에 있는 선수가 볼을 잡으니까 사르가 압박하고 사르가 압박하니까 또 옆에 있는 선수한테 줘요. 숫자가 부족하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에버튼의 미드필더인 게예에게 좋은 공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미드필더 라인이 순차적으로 무너지면서 게예에게 볼이 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수비 라인 앞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드라구신이 막으려고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드라구신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드라구신의 뒷공간, 여기가 공간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볼을 끌고 가다가 드라구신이 나오는 걸 보고 칼버트레인에게 패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3백이 제대로 연습이 안 되어 있고 뭔가 이제 이 아치그레이를 활용한 미드필더 라인 들어갔다가 3백 만들었다가 요 움직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칼버트레인이 볼을 잡으니까 완벽한 기회가 나오고 여기서 칼버트레인이 슈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아치그레이가 급해진 거죠. 그래서 성급하게 태클. 그래서 칼버트레인이 한번 접어요. 접으니까 너무나 또 요 공간에서 슈팅 찬스가 바로 또 나오니까 아치그레이가 다시 한번 태클. 그러니까 또 한번 접고 그리고 심지어 아치그레이뿐만 아니라 벤 데이비스까지 달려들면서 칼버트레인의 접는 동작에 또 속았고 그 다음에 슈팅. 완전히 농락당하는 장면이죠. 아치그레이를 그냥 처음부터 수비형 미드필더로 둬서 미드필더 싸움을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괜히 이제 3백을 만들면서 미드필더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3백에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쩔 때는 공격으로 올라가야 되고 역할이 너무 많으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미드필더도 했다가 이러니까 자리를 못 잡고 저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늘상 이 토트넘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압박이 너무 체계적이지 못하죠. 그 두 번째 골 보면 이제 에버튼이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앞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달려가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쿨루셉스키 그리고 메디슨이 달려갑니다. 근데 그 순간 한쪽이 비어있죠. 그러니까 이게 달려가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달려가봐야 반대편에 비어있으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를 주면 그냥 압박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달려가는 게 사실은 체력만 소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달려갔을 때 순간적으로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방향 전환을 하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반대편에 비어있는 선수를 잡겠다고 쿨루셉스키가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뛰어요. 그러면 쿨루셉스키가 맡고 있었던 가운데 있는 선수가 비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왔을 때 쿨루셉스키가 뛰어가고 있고 쿨루셉스키가 비워둔 공간이 완벽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럼 이 공간을 또 에버튼이 쓰면서 빌드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내려오는 선수가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쿨루셉스키가 비워둔 공간이 있으니까 볼을 받자마자 이 뒤쪽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쿨루셉스키가 압박을 하러 측면으로 나가니까 이 공간을 또 막겠다고 뒤에서 사르가 또 막 뛰어와요. 그러면 이 사르의 공간은 또 비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고 있었던 은디아에가 비어있는 게예에게 패스. 그리고 그 패스를 하자마자 본인은 이 공간으로 뛰어요. 사르가 비워둔 공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아치그레이가 3백의 오른쪽 자원이니까 과감하게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과감하게 올라왔을 때 괜히 사르의 뒷공간과 본인의 뒷공간을 모두 노출시키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아치그레이가 괜히 달려나왔다가 은디아에가 백패스를 하고 본인은 앞으로 뛰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갈 때 이 공간이 완전히 또 무너집니다. 연쇄적으로 무너진 거잖아요. 손흥민이 달려드니까 반대편에 있는 브랜스웨이트에게 브랜스웨이트가 볼을 잡으니까 쿨루셉스키가 뛰고 그러면 쿨루셉스키가 뛰니까 중앙에 또 공간 나고 중앙에 공간 나니까 사르가 올라오고 사르가 올라오니까 뒤에 또 공간 나고 계속 공간이 나는 거죠. 요 공간이 나니까 너무나 쉽게 은디아에가 이 공간으로 뜁니다. 쿨루셉스키가 측면, 사르가 어설프게 올라오고 아치그레이도 어설프게 올라오고 이때 은디아에는 달려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스루 패스가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은디아에가 볼을 가지고 편안하게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드라구신이 이러면 드라구신도 이 넓은 공간을 혼자서 막아야 되는 이거는 수비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은디아에가 계속 밀고 들어갈 때 드라구신은 뒷걸음질 치고 있고 여기서 은디아에가 드라구신을 너무나도 쉽게 달려드는 가속도를 활용해서 치고 달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무리 슈팅까지 완벽하게 득점하는 모습이었죠. 일단은 토트넘의 압박이 오늘 경기 3백과 4백 아치그레이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동작을 할 때 수비라인 앞공간을 제대로 막는 것도 아니고 수비수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요것도 애매한데 압박도 되게 어설프다는 생각이 들죠. 반대로 오히려 이 에버튼의 압박을 보면 토트넘보다 훨씬 더 전방 압박에 대한 강력함을 보여줬던 날이죠. 이 장면 보시면 메디슨이 내려오면서 볼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볼이 앞으로 넘어온 상황인데 메디슨이 볼을 잡았을 때 일단은 줄 곳이 없으니까 다시 백패스를 합니다. 백패스를 할 때 에버튼 선수들이 달리기 시작해요. 달리는데 모든 선수가 같이 달려요. 그래서 백패스가 들어갔을 때 이미 에버튼의 선수들이 모두 다 견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순간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또 백패스를 합니다. 킨스키한테. 그래서 킨스키한테 이제는 수비수가 또 이렇게 달려가는데 그 순간 킨스키도 앞에 모든 선수가 붙잡혀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일단은 옆에 있는 그레이에게 줍니다.
근데 그레이도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다 붙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레이가 우물쭈물하다가 둘러싸입니다. 모든 선수가 압박을 당하고 있고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냥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킨스키에게 백패스, 킨스키가 뻥. 이게 정말 단순하게 에버튼의 압박과 토트넘의 압박만 봐도 차이가 좀 크다. 에버튼의 압박은 어쨌든 순간적으로 그래도 에버튼이 막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하진 않거든요. 약간 내려앉았다가 순간적으로 달려들면서 압박하는데 압박하는 타이밍에 맞게 효율적으로 압박하는 타이밍만큼은 모든 선수가 올라가서 다 같이 압박인 건데 반대로 토트넘은 거의 매 순간마다 압박을 하는데 순간마다 압박을 할 때 하나 둘씩 벼요 뭔가. 그래서 편안하게 에버튼이 풀어나오는 이런 이제 장면들이 반복이 되니까 뭔가 이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 못 쓰는 것 같은 경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3백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데도 라인을 끝까지 또 올렸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 장면 보면 3백이 사실은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데 앞쪽에서 3명의 선수가 하프라인을 밟고 있습니다. 완전히. 근데 여기서 압박이 안 됐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앞을 바라보는 선수가 편안하게 뛰는 선수에게 패스 한 번에. 그래서 뒷공간이 편안하게 열립니다. 물론 이게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이런 위험성이 오늘 경기 내내 나왔던 거죠. 이건 이제 오프사이드 선언도 안 됐었는데 수비 라인에서 그냥 볼 잡자마자 뻥 때립니다. 뻥 때렸는데 여기서 또 간격 유지랑 수비 라인 조절이 안 되면서 뛰어들어가는 그냥 칼버트 류인에게 한 번에 아무런 견제도 없이 뒷공간이 무너져요. 뒷공간에서 칼버트 류인이 볼을 잡고 공격을 하는 거죠. 완벽한 1대1이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칼버트 류인이 터치 미스가 나왔기 만정이지 여기서 슈팅을 제대로 못했어요. 터치 미스가 나오고 킨스키가 달려나와서 칼버트 류인의 터치 미스를 막는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리고 어쨌든 이 3백이라면 미드필더 라인이 어쨌든 3-4-3이니까 3백 중에 한 선수가 미드필더 싸움을 위해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아까 그 그레이가 하는 그런 플레이를 모든 선수가 또 해줘야 되거든요. 상황에 맞게. 근데 이런 장면 보시면 3백이 아치그레이, 드라구신, 벤데이비스예요. 그 미드필더 라인이 사르랑 베리발이죠. 근데 요 이제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요 공간으로 이제 에버튼의 선수가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막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볼을 잡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막 드라구신이 급하게 달려 나와서 볼을 걷어냈어요. 이게 또 하필 칼버트 류인한테 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칼버트 류인이 볼을 받아서 완벽한 공격 찬스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또 토트넘 선수들이 막 달려가요. 그러면 여기 또 공간이 나니까 칼버트 류인이 편안하게 반대편으로 패스. 그래서 반대편에서 편안한 슈팅이 나오는 장면이죠. 물론 이거를 또 이제 킨스키 골키퍼가 정말 극적으로 막아내면서 골대에 맞았지만 사실은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에버튼이 3골 넣은 게 다행이다 정도였죠 심지어. 그래서 오늘 골 기대값을 봐도 2.0 대 1.1입니다. 심지어 점유율은 64%대 36%예요. 근데 결정적인 찬스가 에버튼은 5번이었어요. 근데 이 5번 중에 아마도 그 세트피스에서의 아치그레이 자책골 그거는 포함이 안 됐을 거거든요. 결정적인 찬스로. 그래서 오늘 경기가 사실은 결정적인 찬스가 에버튼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심지어 많이 놓쳤기 때문에 3골을 먹혔다. 결국에는 이제는 너무 읽혔어요. 1열로 배치를 해서 수비를 부담스럽게 만든다 라는 그 전술이 이제는 어떤 팀이든 토트넘이 그렇게 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포로가 측면으로 나와 있고 이때 수비가 끌려 나오면 가운데 있었던 쿨루셉스키가 뛰는 건데 이미 에버튼 수비의 위치를 보면 1명, 2명, 3명, 4명, 5명 그러니까 요 사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어요. 토트넘이 어떤 전술을 쓰는지 이제 다들 알고 있죠. 상대 수비 라인에 붙어서 끌고 나오면 침투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이미 달려 들어가는 쿨루셉스키에게 수비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격 실패. 뭐 공격도 그렇고 이제 수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토트넘이 뭔가 경기 내적으로 준비가 참 안 돼 있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속적으로 똑같은 장면이 2번 나왔어요. 세트피스 할 때. 일단은 붙여줍니다. 에버튼이. 붙여주고 볼이 떨어졌어요. 뒤로. 그 다음에 떨어지니까 떨어진 볼을 잡아서 측면으로 보냈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린스트램이 다시 크로스를 올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코너킥이 나왔습니다. 또 코너킥 떨어집니다. 떨어진 거를 다시 뒤에서 받아서 측면 린스트램 계속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린스트램이 또 받아서 측면에서 편안하게 크로스. 그리고 이 크로스가 편안하게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득점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냥 뭐 세트피스에서 먹혔다 이게 아니라 똑같은 장면이 연속으로 세컨볼 나오고 측면 크로스 다시 코너킥 다시 코너킥에서 세컨볼 측면 크로스 골 똑같은 패턴으로 2번 연속
당하면서 먹히니까 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아주 좋지 않은 흐름을 분명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설이 안 나오면 정말 이상한 상황이 됐다. 아무리 토트넘이 뭐 부상자가 또 많고 지금 선수들이 뭐 안 좋다, 퀄리티가 낮다 이래도 토트넘의 선수의 면면을 보면 그래도 15등에 있을 만한 팀은 아니거든요. 더 위쪽에 있어야죠 사실. 그래서 아마 오늘 패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입지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것 같고, 물론 그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를 믿는 것도 좋은데, 믿고 이제 지지해주는 것도 좋은데, 아무리 믿고 지지해준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성적과 경기가 안 나오는데 그런데도 지지해준다면 이거는 방만하게 구단을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가 또 없으니까 지지해주는 건 또 지지해주는 거고, 이렇게 너무 경기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위기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압박은 필요할 것 같다. 이제 싱컨바인에서 종종 이제 광고를 했었잖아요. 이 두 가지, 단백질러와 검은콩은 뭐다, 요 이제 세 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식사 대용으로 보통 이제 선식이나 혹은 뭐 운동하실 때 단백질 먹잖아요. 근데 이게 한 포로 들어가 있는 단백질 러거든요. 그래서 요 페트로 와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물 적혀 있는 곳까지 넣은 다음에 흔들어서 먹는 겁니다. 요 이제 그냥 일반 맛은 미숫가루 맛이고요. 요거는 약간 미숫가루 맛의 커피 맛이거든요. 요 이제 그 단백질 러가 지금 현재 신년 할인으로 이 한 패트가 20개가 들어있는 게 원래 6만 원이에요. 근데 현재 고정 링크로 들어가시면 새벽의 축구 전문가 구독자 대상으로 37,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뭐 하나당 지금 한 1,800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두 번째는 요 검은콩 차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도 자주 먹는 건데, 이 검은콩 차가 아주 고소한 맛만 좀 나는, 약간 커피 향이 좀 들어간 디카페인 원액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고소하고 약간 커피 맛이 나는 그런 차거든요. 요 차도 현재 20개들이 2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8,000원짜리인데 2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하나당 이제 이렇게 되면 1,000원 꼴이죠.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고정 링크로 들어가셔서 지금 신년 할인이 되고 있으니까 구매하시고요. 구매하실 때 두 박스를 사면 3% 플러스 할인, 세 박스를 사면 5% 플러스 할인이래요. 단백질러도 그렇고 이 검은콩 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할인도 적용받으셔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